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8월 달에 바닥, 그리고 9월 달에 바닥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SMR 관련된 이슈는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1월 달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쪽 에너지 쪽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가장 효율 높은 에너지인 원전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쪽 그 7월 달 이후에 발생됐었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있죠. 참 그지 같은 내용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뭐 체코 원전과의 뭐 계약권 한 8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SMR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앞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고 있고 뭐 소송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해결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겠지만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던 간에 내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올라가는 상황,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상승하는, 즉 가격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거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들어오는 거지 떨어지는 구간에서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쪽 구간에선 매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전하고 달리 개별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펀드 자금이 들어와서 종목들을 핸들링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내용에 맞춰서 본다면 펀드 매니저들은 손절하는 폭을 딱 정해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펀드 매니저들은 로스컷 비율을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매를 못합니다. 이게 싸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 안 돼요. 그 자체가 안 돼요.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증시를 봐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올라가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느냐? 상승하는 구간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메이저들의 수급이, 즉 세력들의 수급이.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가 저항 구간이 있지만 이 고가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 즉 타점만 내가 이해가 된다면 지금부터는 큰 무리 없이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철저하게 제가 장중에 변동하는 폭에 따라서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타점을 공략하고 있고 모두 고가 돌파, 즉 신고가 종목군들로만 구성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도 확정이 됐고 그리고 0.5% 인하 확정됐죠. 자, 그리고 나서 올해 안에 0.5%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요 어쩔 수 없이 유동성 국면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내가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지는 결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들 원전일 수밖에 없죠. 하나 더 하자면 반도체. 근데 반도체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크게 받고 있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면 올라가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뭐예요? 화장품,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히 공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실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내용을 보면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면 고가 돌파 구간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30% 20%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거래할지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뭐 대봉 LS나 이런 종목군들도 대봉 LS 보시면 그쵸? 여기 정확하게 딱 1박 2일 동안 30%대 16%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게 맞고요. 여기에 맞춰서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기억하시고 입장하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서 이슈거리를 본다면 뭐 체코 원전에 관련된 내용 이건 어차피 7월 달에 결정이 난 거죠. 금액은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산 밥캣을 떼어내서 로보틱스로 보낸다는 이야기 이거는 일단 일단락이 되어 있고 그리고 SMR 관련된 내용 지금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전기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변압기 관련돼서는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구간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소 배출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아직까지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거고 여기서 그쵸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과거에도 시세 구간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돌파하기까지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모두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자, 우리 기술 한번 보시죠. 자, 매매하는 구간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여기 8% 수익, 23% 수익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돌파하고 나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때 시세를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매도한 결과 어때요? 4% 수익으로 끝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 와서 함께 배우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요.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고 선반영되는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 즉 타점을 딱 2주일 동안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즉 가격을 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장 쉽게 표현을 한 거니까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자.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보셔야 되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